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장재윤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자, 일단은 준비하신 교과서를 펴시고 교과서 12쪽을 펴주세요. 자, 제목을 보면은 국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라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시대상으로는 선사시대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13쪽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국가가 생기려면은 일단은 핵심적으로 이게 생겨야 돼. 그게 뭘까요? 자, 앞으로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고 찾아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퀴즈로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 퀴즈를 그냥 넘기지 말고 각자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국가. 이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됐어요. 뭘까요? 다 찾았나요? 자, 교과서 14쪽, 13쪽 맨 위에 보시면 국가의 출현,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발생되었다? 뭐가 발생되었다? 바로 계급이 발생되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국가의 탄생. 자, 국가라는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적으로 이거 계급이 발생했어야 했다는 거죠. 자, 왜 계급이 생겨야 되느냐? 자, 국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치기구, 즉 다스리기 위한 기구죠. 자, 그러다 보면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자, 좀 더 거치게 표현하자면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서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계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국가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 국가라는 것은 뭘까요? 이 계급? 이 계급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선이죠. 다시 말해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은 피지배 계급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말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원시적인 시대인데 아마도 이렇게 힘으로 눌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배계급 사람들은 피지배계급 사람들을 좀 더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강제력을 독점할 필요가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줘야겠죠. 형벌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겠죠. 근데 아무나 다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정해두고 그들에게 독점을 시켜야겠죠. 잘 때리는 사람들, 군대. 자, 그리고 이 국가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머리 잘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 군주의 지배자의 명령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을 해야겠죠.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도 갖춰줘야겠죠. 관료기구. 자, 이런저런 것들 쭉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독점한 기구가 바로 국가라는 것이죠. 이게 생겨나는 서서히 만들어져가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요. 이 이야기의 축이 핵심이 되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내용을 이 핵심 줄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사시대. 자, 아직 국가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았을 그 무렵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갔는가. 자,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선사시대는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이 시대를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구석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철기를 사용하는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죠. 자, 이미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을 내용들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포인트, 이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계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만 짚어보면서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석기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 뭘까요? 자, 어떤 게 떠오르죠? 이때는 사람들이 머물러 살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들판에 떠돌아다니는 짐승들처럼 자, 막 떠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먹을 것을 사냥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과일이나 떨어진 이삭 같은 것을 주워서 먹기도 했겠죠. 자, 채집을 했습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 하면 딱 생각나는 유물이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이들 봤을 거야. 이게 뭘까요? 자, 찾아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자,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물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던 주먹도끼였죠. 예,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뾰족한 물건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물건들은 뭘까요? 자, 역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무슨 찌르개입니다. 자, 무슨 찌르개? 무슨 찌르개일까? 그렇죠. 자, 승배 찌르개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자, 참고로 이 승배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승배라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은 남아있는 형태가 이 돌밖에 없지만 원래는 나무로 된 자루와 연결해서 사용하던 도구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때 이 승배라고 부르는 뾰족한 부분을 나무 자루 속에 박아 넣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도구가 바뀌었죠. 뗀석기를 사용을 하다가 간석기, 곱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로 바뀌었어요. 이 시기의 가장 핵심이 뭐죠? 뭐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자연에 나는 그대로 구해서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식량을 채집하거나 노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자,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이삭을 수확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농경을 시작을 했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수단도 굳이 사냥을 하러 다니기보다는 짐승들을 길들여서 키우기 시작을 했죠. 자, 목축을 시작했다. 자, 이게 신석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물이 뭐 돌, 갈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우리 교과서 12쪽을 보면은 똑같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 그릇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빗살무늬 톡입니다. 자, 톡이라는 것이, 그릇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기 바랍니다. 농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 담아서 보관할 그릇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토기를 제작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다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동생활을 멈추고 어느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독일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정착이라고 하죠.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군데 모여 사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런 공동체들을 우리가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고 촌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자, 이걸 사회적인 조직으로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 시기부터 점점, 자, 따라서 읽어봅시다. 부족. 이 부족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또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부족이 형성이 됐어요. 이 부족은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자, 따라서 읽어봅시다. 부. 자, 그리고 그냥 작은 나라. 자, 따라 읽어봅시다. 소국. 작은 나라라는 뜻이죠. 이 부나 소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농사지은 이 산출물이 수확이 잘 돼야겠죠. 바라는 것이 생기니까 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에 대고 빌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는 대상이 옆에 있는 코올리게 뿐만아 내 부모님이나 소용이 없겠죠. 그게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지금 나와는 다른 뭔가 초월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원시적이었겠죠. 막 하늘에다가 빌기도 하고요. 저 강에다가 빌기도 하고 옆에 있는 돌멩이한테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의 토착신앙들, 이 토착신앙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청동기 시대 중요합니다. 자, 이때부터 뭔가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화면을 보면은 이거 다 알죠? 이게 뭐죠?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모르겠으면 교과서 찾아보세요. 자, 무슨 돌이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고인돌입니다. 자, 고인돌 한 번씩은 보러 가보셨죠? 어때요? 크기가 작은가요? 큰가요? 자,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한두 사람이 이게 들어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돌들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옮겨가지고 뭐하러 세웠을까요? 이걸 뭐하러 세웠을까? 이 용도가 뭐죠? 그렇죠. 무덤이죠. 누군가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요. 이거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걸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 지배자가 나타났다는 것, 그 지배자에게 지배당하는 피지배자들이 존재했다는 것,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당시 유적이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고인돌.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물건은 뭐죠? 자, 다 알고 있죠? 이 물건은 청동검이고요. 비파형 동검이라는 물건입니다. 자, 저기 만주부터 한반도 북부에 걸쳐서 출토가 되고 있는 당시 유물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사용했다는 대표적인 청동검이죠. 이 청동검의 이름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파형 동검. 네, 좋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고요.
자, 비파형 동검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청동은 불이라는 금속하고 주석 또는 아연이라는 금속을 섞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금속은 다 알죠? 너무 물렁물렁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다른 금속을 같이 섞은 거죠. 구리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아연도 그렇고 흔한 금속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청동이라는 금속은, 이 재료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다는 거죠. 자, 이거 아무나 쓸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쓸 수 없겠죠. 자, 역시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유물을 봤을 때에도 당시 이 비파형 동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뉘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13쪽의 아래쪽을 보면은 반달돌칼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반달돌칼은 뭐라고 나와 있죠? 곡식의 이삭을 추수할 때 사용된 농기구이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반달돌칼. 왜냐면 말이죠. 청동기 시대잖아. 청동기 시대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청동이라는 재료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너나 할 거 없이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돌로 만든 도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얘기해줬죠? 힌트를 잠깐. 그렇죠. 청동은 굉장히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는, 자, 그런 재료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귀하신 분들, 지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달 돌칼이 아니라 이 비파형 동검을 들고 다니면서 의시되면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그랬겠지만, 뭐 일반 농민들은 여전히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다라는 걸 잘 기억을 반드시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자, 이렇게 계급이 발생을 할 정도로 발전을 했던 시대란 말이죠.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했더니 농사가 점점 더 잘 지어지기 시작을 해요. 생산력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먹고 남는 게 자꾸 쌓이겠죠. 나만 남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꾸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먹고 남는 것들이 쌓이고 하면은 그 쌓인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먹으면 좋겠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이 앞에 쌓인 것들은 대체 누구 것인가? 이렇게 많은 곡식이 나오게 하는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 신석기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니 거 내 거 하지 않고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다 같이 오늘 하루 먹고 살아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였던 시대니까 니 거 내 거 따질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는 눈앞에 쌓여 있으니까 뭔가가 이걸 누구 것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자, 그렇죠. 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사유재산이라고 그랬죠. 니 거 내 거를 따지기 시작을 했다. 자, 좀 더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사유 개념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계급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생산물들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겠죠. 이게 싸움이 스케일이 작을 때 그냥 싸움이지만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전쟁이 되는 거야. 이 전쟁이 처음에는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땅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땅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통째로 지배하려는 전쟁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 승자들은 지배계급이 되고 진자들은, 패배자들은 피지배 계급이 되겠죠. 자, 이것과 엮어서 우리가 또 하나 청동기 시대 관련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지배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힘으로 때려 누르면서 굴복을 시켰겠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가능하진 않죠.
시간이 흐르더라도, 세월이 흐르더라도 언제까지고 우리들의 지배를 저들이 받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배를 받는 너희들은 지배하는 우리들과는 다르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배를 받는 너희들과 지배하는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줘야겠죠. 자, 인간은 상상력의 동물이에요. 상상을 하게 만들면, 한 사람이 상상하면 망상이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상을 하면은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신념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부터 이 전국전쟁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던 이 청동기 시대부터 지배자들은 자기들이 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위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의 후손, 신의 현신, 이런 존재들이라고 이 피지배자들한테 믿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신앙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천신사상. 천신사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하늘의 자손. 자, 읽어봅시다. 천손사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들 믿게 되었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철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철기는 도구가 청동에서 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철은 청동이랑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일단 더 단단하죠.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청동은 비싼 금속이지만 철은 비교적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하고 값싼 금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만 금속으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민들도 농사를 지을 때 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돌로 만든 삽 가지고 땅을 파는 것보다는 단단한 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삽으로 땅을 파는 게 훨씬 더 깊게 패이겠죠. 훨씬 더 농사를 잘 짓게 되겠죠. 생산력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게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철기 시대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왼쪽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뭔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 왼쪽의 물건도 역시 청동검인데 비파형 동검과는 다른 청동검입니다. 일단 이 청동검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비파형 동검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걸 한반도 북부까지 들여와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형 동검은 만주에선 발견되지 않아. 어떻게 된 거냐? 한반도에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한반도 사람들끼리만 쓰던 청동검이라는 뜻이죠. 이런 청동검은 한반도 바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한반도만의 청동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청동검을 한국식 동검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청동검의 이름이 뭘까요? 땡땡 동검이에요.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동검의 이름은 세형동검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모를 해둡시다. 자, 지금 약간 칸이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다 쓸게요. 이 청동검의 이름은 세형동검이고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생산력이 발전을 하면서 정복정전도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동하기 시작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됐고요. 인구도 더 늘어났어요. 자, 이때쯤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물건이에요. 뭔가 칼처럼 생겼죠. 뭔가 칼처럼 생겼는데 이건 칼이 아니라 동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전은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던 동전인데 이게 우리나라 땅까지 들어와서 사용이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 땅에서 유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세 글자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 동전의 이름은 명도전이에요. 뭐라고요? 명도전이에요. 명은 무늬 명자, 도는 칼도자, 전은 동전이라는 뜻이죠. 뭔가 무늬가 새겨진, 문자가 새겨진 칼 모양의 동전이라는 뜻이죠. 이게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동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같이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 붓이라는 물건도 이때쯤부터 철기 시대쯤부터 나오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붓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문자인 한자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할 때 쓰는 그런 도구죠. 자,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어느 나라 문자를 이때쯤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한자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가의 탄생부터 선사시대를 배워봤습니다. 자, 국가의 탄생에 얽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와 그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였던 이 선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할 만했나요? 네, 혹시나 어려웠으면은 그 위두랑 학습방에 과제방에 여러분 과제를 올려야 될 거예요. 그 과제방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확인하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질문하는 학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학교에서 볼 때 꼭 칭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